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민소 진행하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입니다. 초복을 하루 앞둔 오늘, 와 정말 역대급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서울은 31.5도, 대구 34.2도, 포항, 울산 34도, 광주 32도. 네. 폭염주의 긴급 재난 문자도 날아왔어요. 가급적 야외활동 삼가하시고요. 꼭 나가야 한다면 우산이라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덤벼도 되는 20대 아닙니다. 건강 챙기셔야 돼요. 네. 오늘 민소. 유튜브 장애가 있다고 공지를 드렸는데 한 2주 정도 영상 못 올릴 것 같다고요. 유튜브가 정책을 위반하면 경고를 줍니다. 각종 저작권 위반이라든가 노골적인 폭행, 과격 시위 등등등 유튜브가 금지하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특히 가짜뉴스, 요즘에 가짜뉴스 정말 많죠. 네. 요즘 점점 통제가 커뮤니티 스트라이크인데요. 통제가 점점 빡세지고 있어요. 저희가 뜬금없이 2스트라이크를 먹었어요. 업로드가 중단됐었는데요. 유튜브 측과 잘 접촉해서 풀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정이 폭파된 적이 있었거든요. 잔뜩 쫄아 있었는데 의제기, 유튜브는 항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스트라이크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징계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67화, 68화 한꺼번에 올렸는데요. 제목이 적폐본진 기무사 1, 2부 편이요. 네. 유튜브에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오란KU, ORANKU 아이디 쓰시는 국민들한테 총 겨누고 탱크로 깔아뭉개라고 우리 세금 모아서 총 사주고 탱크 사준 거 아니다. 이 썩을 기무사 놈들아. 느낌표 4개. 유튜브 김경희님, 근데 이분 연예부 기자라면서 왜 시사 이야기만 함? 연예부 기자가 시사 이야기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민소의 클래스인가? 물음표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연예부 신입이고요. 신인이죠, 신인. 한 2년 좀 안 됐어요. 연예팀은 누구라도 이 정도는 합니다. 네, 민중의 소리니까요. 유튜브의 인디한 돼지님,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은 구름 너머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 군상들은 저 땅 밑에서 굴을 파며 삽질 중이니 한심하다 하셨고요. 이번 아이디 제가 몇 번 불러드렸는데 어렵죠? 갓박효신님, 네. 민중의 소리 응원합니다 라고.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단골 손님 제이님 모셨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사라져라 자유당. 네, 민중의 소리 연중 캠페인 우리 강산 푸르게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그 민소 방송, 오늘 민소 이 방송이요. 네, 민중의 소리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일개 연예부 기자가 진행하는 그냥 팟캐스트입니다. 네. 팟빵에도요, 민둥사님, 민소 화팅하십시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복잡한 얘기 전해드리기 전에요, 본업 이야기 한 두어 줄 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안 그래도 왜 시사 이야기만 하시냐고요, 김경희님이. 저 연애 쪽 일도 합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기자간담회가 있어요. 탐 크루즈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마마무 세븐틴이 오늘 컴백하고요. 내일은 여자친구와 카드라는 친구들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후배가 출동합니다. 보통 갔으면은 여자친구 인터뷰는 제가 갔을 텐데요. 요즘에 방송 녹음하느라 현장에 자주 못 나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한 땀 한 땀 찍었는데요. 오늘 70화네요. 네,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셨으니까요. 오늘은 수보회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는 날이죠. 네. 사실 이번 주도 거의 난리가 아닙니다. 연예 일정 꽉 찼어요. 마마무, 트와이스, 여자친구, 청하, 경리, 블랙핑크. 네. 방송을 사전 녹화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현장이라는 걸 가끔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도 일정인데요. 이게 정치부 기자도 아닌데 이 청와대 수보회의까지 챙기려니까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챙겨야죠. 네. 오늘 문프께서 기무사 조인트 까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일단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보회의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문서를 제출해야 될 기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입니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그리고 그 예하 부대들. 네, 적폐의 본진 기무사 1부, 2부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건은 명명백백하게 내란 음모죠. 기무사 문 닫을 각오로 탈탈 털어야 됩니다. 해체하고요, 정보부대 다시 만들면 돼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수차례 겪어봤잖아요. 4.19, 5.18, 12.12, 11.6 뭐 이걸 뭘 더 말합니까? 네, 이런 걸 또 겪을 순 없잖아요.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죠. 일단 우리 문프께서 조인트 한번 세게 깠어요. 네,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기무사 지켜보고 있어요.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에서도 이 소식 다뤘는데요. 전해드릴게요. 대동소이한데요. 인도, 싱가포르 다녀온 고민정 부대변인 얘기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누구랑 비슷하다. 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부대변인님.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네,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아, 그래요? 잘 못 지냈어요. 심심하고요. 부대변인 안 계시니까. 11시 50분 또 이제 수정화 행정관이랑 둘이 하루 했는데, 아무튼 인도 현지에서 진행하신 모습, 너무 고생하셨어요. 와, 인도 진짜 와, 아니, 지금 부대변인이 애지가나면 이런데 시작이, 와, 인도 진짜. 많이 더웠구나. 예,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그리고 그날 이제 아침부터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 시간에 이걸 다 해치워야 돼서. 맞아. 저희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없었어요. 11시 50분을 이제 라이브를 하시려면 8시 거기서 50분. 거기 시간으로는 8시 20분. 8시 20분에 하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에 6시 반에 만나가지고 일단 밥을 먹어요. 왜냐면 그날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보통 가시면 점심 못 먹잖아요. 거의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6시 반에 점심을 후다닥 먹고. 네, 아점을 6시 반에 먹습니다. 먹고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를 또 후다닥 하죠. 그치. 그리고 또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잘 됐어요. 현장에 갔는데 뭐 사람들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가 입장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입장해서도 촬영이 가능한지가 또 그 현장에서 또 바로 맞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송사도 아니고 네. 좀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어레인지 하는 것도 어려우셨을 네. 텐데 후마윤 묘지 그리고 뭐 예. 인도의 기록이 거리, 새록새록 난다. 인도의 거리 그리고 네. 이제 싱가포르의 그 머라이 연상 앞에서 예, 진행하셨던 머라이 연상 앞에서 11시 50분 엄청 재밌게 사진 봤습니다. 찍고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찍으니까 네. 일단 찍어보시는 방송인가 것 같더라고요. 보다. 그러게요. 우리 또 카메라 잡고 계신 우리 카메라 네. 감독님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인도 일정을 이제 갈무리하는 이제 종합 네. 영상도 제작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또 우리 고부대변인님을 또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상황에서 왜냐면 너무나 하러 갈 멋지게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이제 저니까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저기부터 걸어와서 말씀해달라. 제가 똑같은 멘트를 몇 번을 내야 녹화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완성도를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인도, 싱가포르 다녀와서 서남아시아에서의 어떤 신남방 정책에 대한
메시지들이 잘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네. 있었던 인도, 싱가포르 순방 잘 다녀오셨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방금 끝났던 이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 관련 네. 브리핑으로 11시 50분 오늘 7월 16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11시에 김의겸 대변인께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셨죠. 예.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 보고들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 기무사는 물론이고요.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쪼록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무쪼록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좀 정리가 되기를 네. 바래 봅니다. 네. 오늘 민소. 네, 기무사. 네, 좀 첨언을 할까요? 팟캐스트 청취하시는 분들은 정치 감각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그리고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했어요. 지시.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죠. 요즘 애들 말로 끝판왕이라고 하고요. 수사를 지시하긴 했습니다만 또 별도로 챙기나 싶어서요. 그만큼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위중한 사안 맞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내란 음모입니다. 내란 음모.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네. 제가 적폐본진 기무사 1, 2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해군 소속입니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고요. 해군과 공군은 계엄령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동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현재 촛불 시위 계엄령 문건 그리고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별도로 문서와 보고를 올리라고 한 것은 직접 대통령이 진상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죠. 보통은 수사기관에 맡겨놓는 게 정상입니다만 대통령은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올리라는 거죠. 결제 라인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일부 숙골들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단순 대비 차원이고 실행 계획 아니다 이렇게 약을 팔고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내란 음모가 맞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권을 보좌하는 일을 군대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대비 차원이라면 글쎄요. 저는 단순 대비 차원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보안사 기무사가 걸어온 길이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쿠데타. 실제로 국권 찬탈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 안위가 걸린 심각한 사안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지시였는지, 누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해서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박근혜 최순실은 알고 있었는지 등등이요. 네,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민소. 오늘도 기무사 얘기를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 뉴스가 쏟아지네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인데요. 기무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런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디펜스 21이라고요. 군사 전문 잡지 편집국장이셨어요. 예전에 제가 T50 취재 다닐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불교 방송에서 아침마다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님도 출연하시고 기자도 등장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김종대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를 하면서 김종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뭉개버렸어요. 이렇게 뭉개면은 출처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이 뭡니까? 정확하게 불교 방송 전영신의 아침 저널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합이 이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다 똑같이 베꼈으면서요 출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싹 뒤졌지 않습니까? 오전 시사 프로그램 네, 어렵게 찾았습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 중간에요 딩동딩동 뭐 까톡 뭐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메신저를 다 꺼놨어야 되는데 같이 녹음이 돼버렸어요. 직접 전해드릴게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무사 해체하고 예하부대로 돌려보내고 정보부대 운영하면 된다고요. 뒤에 좀 다른 내용도 등장하는데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르려니까 좀 미안해서요. 네, 김종대 의원입니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정식으로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고 일반론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관련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 기무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내부 고발자가 된 국방장관이란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뜻으로 올리신 겁니까? 예, 이게 이번에 문건이 폭로된 과정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네.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다 지났고 또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 정부가 1년 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문건이 갑자기 폭로되는 양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국방부 내부의 기무개혁 TF의 개혁안을 놓고 진통이 벌어졌던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뭔가 기무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렇게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예. 사실 국방장관이 이제 이 문건의 대방출을 결심한 걸 과격하게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개혁 TF에서 국방장관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이 됐다면은 굳이 이런 무리수는 안 뒀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 장관은 5월에 출범했던 기무개혁 TF에 기대를 걸었는데 여기에서 그 기무개혁 의지, 그러니까 송 장관의 의지만큼 제대로 된 성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기무개혁 TF는 장관이 임명한 기무요원 참모장이죠. 예. 기무장성도 들어가 있고 또 청와대가 추천한 위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사실상 기무의 해체에 버금가는 고강도 개혁 송 장관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전혀 안 갔단 말이에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이 문건이 폭로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인력을 30% 줄이겠다, 장성 숫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은 아마 청와대도 같은 안인 걸로 압니다만은 이게 개혁안이 맞느냐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거는 일견 개혁 같아 보이지만 기무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기무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 즉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서 행세를 안 하는 게 기무개혁인데 여전히 기무사를 대통령의 어떤 군 통치에 필요하다고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기무개혁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개혁은 없다고 봐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30%를 줄인다, 장성 숫자를 줄인다. 아무리 해봤자 성격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기무사의 어떤 국군 통수 기능, 즉 대통령에게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순수 방첩기관으로 그것도 합참정보본부 예하로 축소시켜서 다시 재배치하지 않는 이상 과연 그 대통령 보좌 기능이 없어지겠냐, 권력 기능이 없어지겠냐 이런 의문을 저는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에 이제 이미 촛불 계엄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넉 달 동안 뭉개고 있었다 이런 비판도 받아왔고 또 그래서 장관 경질설까지 제기된 와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무개혁위원회 TF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그런 스탠스가 그래도 더군다나 장관인데 좀 부족하게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기무개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또 기무사 자체 어떤 의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추진 체계로 이게 전개돼 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기무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1차적으로 시기를 놓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상당 기간 지체되면서
굉장히 추진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 기무개혁 TF도 불과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 그 기무 문건이 이제 3월에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엄 그 검토 문건인데, 예. 이 처리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감사원에 구두로 의뢰를 했고, 네네. 그 다음에는 그 기무개혁 TF가 돌아가는 걸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이제 기무개혁을 추동하기 위해서 문건을 폭로하는 이런 3단계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개혁을 하려는 어떤 조짐만 보이였지 우물쭈물하다가 제때 처리를 못했다는 느낌밖에는 안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는 방향이 기무사를 제대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해체 수준의 개혁과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앞으로 이 기무사 고유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만은 그 규모와 방향 어떻게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기무개혁 TF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이런 어떤 문건의 존재 자체가 밝혀졌으면 바로 개혁으로 가야지. 그렇죠. 이 수사가 언제 끝나는 줄 알고 또 수사가 결과가 별게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어떤 사정을 알면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개혁을 해서는 안 되고. 예. 지금까지 그 개헌 문건이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네네. 그건 뭐냐 하면은 기무가 정권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 권력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개헌 검토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아니 누가 기무사에 그런 권한을 맡겼으면 언제부터 이게 정권의 어떤 그 보위부대가 됐냐 이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기무개혁의 방향은 자명한 겁니다. 정권의 보위부대로서의 기능. 그게 두 가지인데 일반 정보 이건 사찰 기능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대전복 임무 이건 뭐냐면은 쿠데타 방지라 그래가지고 기무사가 이제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예요. 네네. 이 두 가지만 없애면 됩니다. 두 가지만 없애면은 예, 그러면 4,2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방첩 기능 600명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군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방첩 기능은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검토한 안인데 그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라는 3스타 정도의 어떤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 중장 3스타 밑에 2스타나 1스타로 낮춰가지고 그 예하부대로 지휘권을 통합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기무사가 무슨 뭐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부대라는 정치 부대라는 오명은 이제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이런 문건 작성은 없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무사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이제 송 장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문제의 행간에서 송 장관이 법적 도의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송 장관이 기무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다는 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청와대가 더 미적거렸죠. 그러므로 송 장관이 개혁 추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런 정상은 참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상당히 기무의 직권남용이나 월권으로 인식되는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무개혁에 충실하려고 했던 정상은 참작하되 그 문건을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형태로 처리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관의 직무의 적절성에 대한 그 판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예. 그러면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제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했고 이를 이제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근데 감사원이 내놓을 수 있는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의뢰한 것도 구두로 했다는 거고, 정식 문건을 제출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답변도 아주 성의가 없어요. 아무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국기문란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데,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뭐 정식으로 묻지도 않아서 우린 답변도 안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참 암담한 얘기죠.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직무에 관한 건 감사원은 모든 부처의 그 직무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 그걸 왜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해서 명료한 판단을 해야지. 이런 답변을 3월에 했다는 답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 판단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론 얘기했다. 그건 누군 못합니까? 아무 변호사나 붙들고 물어보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의미 없는 그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원 역시도 법적 도의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감사원은 이제 국방부 장관의 구두 질문에 답변을 한 거니까 아직까지 또 사태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차피 그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좀 난처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감사원도 나중에 그 수사단이 이게 위법이라는 판단이 안 나오고 단지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자,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정수조정이 마무리되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이제 국방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혹시 국방에 계속 남으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북미 장성급 회담이 어제 9년 4개월 만에 열렸는데 미군 유해 송환을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무 회담을 연다고 하는데 이번 합의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후속 이행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 그 일환으로서의 유해 발굴을 그때 합의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여전히 우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그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북미 관계가 모색되고 있다는데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비핵화는 그 북미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관계를 도모한다면 비핵화 과정 역시도 상당히 앞으로 두 정상 간에 진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좀 생각보다 느리죠. 그거는 마치 그 데이트하던 남녀가 식사비 누가 내느냐 정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그 약간의 신경전이 있고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양 정상 간의 관계 개선만 추진이 되고, 비핵화는 다소 좀 긴 어떤 협상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폼페이오가 지난달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종전선언 얘기는 아주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었어요. 그런데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 방문했을 때 종전선언은 북한이 4자 종전선언을 중국을 포함한 4자로.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조가 달라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여전히 3자 정상회담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전선언에 긍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3인 3색이 돼버렸어요. 이 종전선언 문제가 지금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종전선언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건 비핵화 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한 하나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래 합의된 대로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4자 종전선언을 자꾸 얘기하고 중국이 배후에 개입한다면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관계 개선이 되면 종전선언을 생략하고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놔둬야지 뭐가 이런 방식의 종전선언이면 안 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명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이후에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님께서 의원 보좌진을 1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셨죠? 네. 그럼 이미 보좌진 8명은 그만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표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의 직무를 조정하겠다. 지금은 의원 개인을 보좌하는데 9명이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안 하는 국회, 6개월이나 노른 국회에 9명이나 붙어가지고 이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 보좌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국회도 놀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며 주민의 요구를 하는 거는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들,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관심이 투입됐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 보좌보다도 더 나가서 의원을 잘 보좌하는 길은 지역 주민을 잘 보좌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앞으로 1년 이상 시간을 쓰고 나머지 의원 보좌의 기능에 정책, 정무, 일정, 공보 이런 기능은 다 폐지하겠다. 그래서 의원실의 보좌진은 9명 중에서 1명을 남긴 8명을 감축하고 그 인력은 오히려 의원이 보좌하고자 하는 궁극적 대상인 주민보좌관 노릇을 하자. 그래서 직무 역량 개발을 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굴 사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굴 자른 것도 없고. 지금 이미 4명 정도는 그렇게 임무 조정을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2명 정도가 더 조정되니까 지금 8명 중에 사실상 2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의원님 다음 총선에 청주 출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지역에 내려보내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역에도 내려보냈죠.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의원 보좌관 명함이 아니고 민생실장이나 청년부장 같이 해서 주민들 속에서 민생, 민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또 나머지는 이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무 역량을 개발해서 거기서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무지만 국회의원회관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 일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다가 목 빠지네요. 오늘 자유당 비대위원장이 확정되는 날인데요. 아직 발표를 안 하네요. 결정 난 것 같은데 누가 와도 안 됩니다. 폭망해야 합니다. 재건 안 해도 돼요. 아시죠? 우리 강산 푸르게.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늘과 비슷한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거 붙여드릴게요. 따로 빼기도 애매하고 넣기도 애매하고 시간 지나면 안 들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인도 싱가포르 순방 중에 교포 사회와 만찬에서 했던 연설인데요. 요즘 대통령 공식 일정, 공식 워딩 거의 빠지지 않고 보는 것 같아요. 좀 덕질하는 기분도 드는데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제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붙여드릴게요. 해외에 사는 교민들 대통령 연설 들으면서 무척 뿌듯했을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뜻깊은 장소 싱가포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러분도 좋습니까? 이번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남아시아까지 크게 넓혔다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이곳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 미가 함께 거둔 성과이자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결과입니다. 특히 회담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싱가포르 정부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현수막을 걸고 또 티셔츠를 맞춰 입고 그렇게 함께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아 주신 우리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더해져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의 희망을 봅니다.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주역들과 아세안 전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 IT, 금융,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낯선 땅에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한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해왔죠? 지금도 잘하고 있죠? 서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동포 여러분,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양국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찬 와이 멍 교수님,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치아 용용 국회의원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싱가포르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샤이엔 고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싱가포르 인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샤이엔 고 선수를 지도하신 우리 한국의 쇼트트랙 영웅 전희경 감독님도 함께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특별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양국을 하나로 잇는 주인공들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역도 활발합니다. 8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지난해 교역액이 200억 불을 넘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의 주요 해외 건설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리셈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국은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스마트 시티, 핀테크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제가 가는 곳곳 많은 분들이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이 한국을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께서 성실함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곳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동포사회는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도왔던 정대호 선생이 약 100년 전 이곳 싱가포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동포들은 한일회를 결성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고, 네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에게 책과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돕기까지 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정부도 동포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의 위상이 더 높아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IT,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역사와 한국어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조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자유무역의 선도국인 싱가포르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또한 70년 동안 고착된 냉전 구도를 해체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믿기에 자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싱가포르 동포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